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항공사들에 대해 좀 알아보겠는데요. 특히 이제 에어부산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서 당분간 이 항공주와 여행주들이 그 힘을 못 쓸 가능성이 크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의 이 계엄,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도 이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급감한 그런 상태에서 항공기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이 여행주 또 저비용 항공사들이나 이런 항공주들에게는 최악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가 곧 기회로 다가오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에어부산 같이 이런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들은 오히려 위기가 회사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시기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저비용 항공사들의 실적들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2023년에 들어서는 예전 2019년대를 거의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저비용 항공사의 여객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제주항공이 부동의 1위를 하고 있고, 2위로 티웨이 항공이 화물까지 포함하면 또 꽤 크게 올라서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객 부분만 한해서 봤을 때는 2위가 진에어가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3위가 이제 티웨이 항공이고 4위가 에어부산입니다. 근데 이번에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통합되는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 결과로 이 진에어와 에어부산 또 에어서울이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통합 LCC로 이제 이름을 다시 또 이제 활동을 다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LCC 시장도 말 그대로 이제 합종 연행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합칠 경우에는 거의 40% 가까이 되는 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LCC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통합 작업은 본격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그다음에 진에어 간의 합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모두 통합을 해서 진에어로 통합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인천을 연고지로 하는 그런 항공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의 상공인들은 이 에어부산을 별도 법인으로 해서 좀 이 부산 지역의 상공인들에게 매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진에어로서는 에어부산이 빠지고 에어서울만 합병했을 때 이 저비용 항공사 내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어부산까지 포함해서 통합 LCC를 출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연고지는 서울로, 그러니까 인천공항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간의 통합은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에어부산이 가장 연수가, 그러니까 항공기의 연령이 가장 젊은 그런 비행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 항공사 평가에서도 에어부산은 A++, A+, A++이라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마 항공사 중에서 가장 높은 항공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에어부산이 가장 안전하게 잘 운영되는 항공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까지 실적을 봤을 때 그래도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3분기까지 봤을 때 매출 외형은 전년 동기보다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지금 정년보다 소폭이나마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순이익은 작년보다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에어부산은 빠르게 실적을 개선하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역시 아시아나항공이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합병하면서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합병할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대주 빼고 이제 소액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유동 주식수가 41%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간 통합이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해서 통합 LCC가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요번에 그 제주항공이 사고가 나면서 이 여행주 전반에 주가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뭐 제주항공의 최대주주인 AK홀딩스도 폭락을 했고, 제주항공은 오히려 폭락이 좀 적은 편이죠. TA항공이나 대한항공, 진에어도 모두 하락을 나타냈지만 에어부산만큼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딱 그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에어부산은 주로 에어버스를 갖고, 에어버스 기종을 갖고 선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근데 뭐 요번에 사고를 낸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주로 보잉사들, 보잉 거를 주로 이제 하고, 요번에 사고기인 737-800 기종을 40개나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항공사들,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 보잉 737-800 이 기종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장거리 노선으로서 가장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항공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죠. 이거는 이스타항공도 마찬가지로 B737-800 기종을 6개나 갖고 있죠. 그다음에 에어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 기종을 역시 에어버스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보잉사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사고가 난 737-800 기종을 19대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버스와 보잉이 골고루 섞여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737-800 기종, 이 중단거리 기종은 대부분 이제 저비용 항공사에서 많이 쓰고, 중장거리를 뛰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대형 기종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어부산은 주로 에어버스들로 이제 비행단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어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상반기까지 해서 올해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항공주와 여행주 전반적인 소비가 둔화되면서 해외여행객도 좀 줄어드는 편이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에어부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에어부산의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3,500원 정도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현재의 저평가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부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안전한 항공사라는 인식과 함께 향후 이 항공주에서 가장 먼저 주가 하락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종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사고가 엊그저께 이제 제주항공의 사고 이후에 이 에어버스 기종으로만 항공기를 구축하고 있고, 가장 안전한, 사고가 적고 또 여러 가지 연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나 뭐 과징금을 받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에어부산이 가장 적게 그런 부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가장 괜찮은 점수를 받고 있어서 에어부산은 향후에라도 해외를 나가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그런 안전한 항공사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특히나 진에어와 합병으로 앞에서 보셨겠지만 전체 시장 점유율 약 40% 정도를 이 통합 LCC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에어부산의 주가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통합 LCC가 전체 시장의 약 40% 정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거의 과점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향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 진에어와 합병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또 플러스 요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고 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